저희가 이제 품성 가족 독서 모임이에요. 100년의 축복을 누리는 이제 명문가 만들기. 명문가. 혹시 명문가라는 혹시 단어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희가 이런 그 정말 한 가정이 정말 훌륭한 가정은 그 세대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식, 그다음 자식의 자식까지 전부 다 잘한대요. 저희는 이제 가정 안에서 그런 가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품성 가족 독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품성 가족 독서 모임 되면은 명문가가 될까요? 저는 명문가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 그러냐면은 명문가의 특징이 있어요. 어떤 명문가 혹시 들어보셨어요? 어렵죠, 단어가. 명문가는 좋은 집안이란, 좋은 가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좋은 가정이세요? 명문가세요? 저희 명문가로 만들어 갈 건데요. 저희가 이제 그것들 잘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그 명문가가 돼야 되는데 명문가가 되려면 실력도 있어야 돼요. 네. 명문가든 대부분 돈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실력뿐만 아니라 나눠주기도 해야 돼요. 예,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가정. 그다음에 이 세상에 좀 더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족? 그럼 명문가죠. 그 실력도 있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나누어야 되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요. 좋은 그 인성, 좋은 품성, 우리는 품성이라 그래요. 예, 좋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 어떤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명문가가 될 수가 있대요. 그러면 실력도 갖추고 그다음 나누기도 잘하고 좋은 어떤 인성도 갖추려면 뭐 해야 될까요? 책을 보고 그런 품성 훈련, 인성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면 책을 보면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실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왜 책을 봐야 될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왜 책을 봐야 될까요? 왜 책을 봐야 될까요? 한번 친구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우리가 책을 왜 봐야 될까요? 괜찮아요. 한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 예. 자, 친구, 예. 똑똑해지니까. 맞아, 맞아. 진짜, 와, 진짜, 똑똑해지니까. 그렇죠. 저희가 똑똑해지니까 책 봐야 돼요. 정말로. 그것도 왜 책 봐야 될까요? 책, 상상력을 키우려고. 맞아. 진짜 상상력을 키우려고. 책을 보면은, 야, 정말 상상력이 키워지죠. 정말, 난 대답 잘하는 친구 너무 좋더라. 저는 어렸을 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대답을 잘 못했어요. 근데 크다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대답 잘하고 막 저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어, 훨씬 더 좀 빨리 나가더라고. 근데 괜찮아요. 대답 잘 못해도. 그런데 쑥스러우면 쑥스러운 대로 잘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책을 해봐야 될까 한번 볼까요? 제가 책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줘요. 자, 꿈을 꾸려면 뭐 해야 돼요? 여러분 다 꿈이 있어요? 아, 저희 아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들아, 꿈이 뭐야?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래서 저희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고개만 이렇게 흔들었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대요. 그런데 그 친구가 꿈을 갖고 지금은 이제 열심히 꿈을 위해서 살아요. 꿈을 가지려고 꿈을 사람들 왜 꿈을 꿈이 뭐야?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꿈이겠죠. 그런데 진짜 자기가 원하는 거 하는 게 꿈이에요. 그 원하는 것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실력이 있으려면 어떻게 책을 봐야 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또 꿈을 꾸려면요 경험해야 돼요. 그 친구가 어떻게 꿈을 가졌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어느 날 미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그리고 그 미국을 보면서 나 미국에서 공부하고 싶다. 꿈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알았어요. 꿈은 뭐 하다고요? 꿈은 경험해야 돼요. 다양한 많은 것들을 보고 경험하면 나도 이거 하고 싶은데 이게 내가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를 잘 모르는데 이 마음속에 이 꿈과 딱 연결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직접 뭐 미국 안 가도 아니면 어디 안 가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바로 책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서는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보는 것과 똑같대요. 그리고 두 번째, 책을
봐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언어 능력. 그러니까 이 책을 보면은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된대요. 그리고 이 언어 능력이 향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적을 결정한대요. 그래서 이 언어 능력이 바로 학습 능력이래요. 학습 어려운 말,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해서 성적을 잘 볼 수 있대요. 성적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학원을 많이 갔잖아요. 근데 중학교 가면은 학습량이 많아지고 지식량이 많아지면서 언어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막 90점 받았던 친구가 팍 70점, 뭐 60점 떨어져요. 평균. 왜 그런 줄 아세요? 언어 능력 때문이에요. 책을 꾸준히 본 학생들은요, 언어 능력이 좋기 때문에 교과서를 봐도 뭐 어떤 것을 봐도 시험 문제지를 봐도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니까 당연히 점수가 좋아지죠. 공부 잘하고 싶죠? 책 보면 돼요. 예, 그런 실력을 갖출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전 세계에서 교육 경쟁력, 그러니까 이 두뇌가 좋다고 하는 가장 뛰어난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어떤 나라일까 한번 추측해 보세요. 교육 강국이 교육으로 가장 훌륭한 나라가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해 보세요.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떤 나라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한다는 나라일까요? 어떤 나라일 것 같아요? 한번 추측 한번 해보세요. 미국? 핀란드? 와, 와, 어떻게 알았어요? 핀란드? 야, 진짜 대단하다. 맞아요. 핀란드가 세계 1위 교육 강국이에요. 근데 그 핀란드는 어떤 줄 아세요? 개인이 그 사람 숫자당 도서관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리고 책을 가장 많이 읽어요. 예, 그리고 예, 정말 학생들한테 정말 재밌게 책 읽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도서관 가서 어른들도 학생들도 이렇게 책을 막 빌려다가 계속 책을 본대요. 그러니까 교육 강국이 된 거예요. 뭐 우리 그 가장 유명한 차 있죠? 벤츠, 그다음에 BMW 이런 차 혹시 들어보셨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들이에요. 그 이런 차를 누가 설계한 줄 아세요? 그 설계자들의 많은 사람들이 핀란드 사람들이에요. 책을 보고 상상을 하고 그 상상했던 것을 갖다가 스케치로 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그걸 차로 만들고 예, 다른 것도 만들고 이 핀란드 사람이 그렇게 똑똑하대요. 왜? 책을 많이 봐서. 그럼 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책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 그 영아들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의 책은요. 엄마들이 많이 읽어줘야 된대요. 그리고 도서관을 자주 가야 돼요. 그래서 집에서 책을 또 구매해주고.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중국에서 살았거든요. 중국에는 한국 책이 없었어요. 한국 책이 많은 곳이 어디 있었냐면은 학교였어요. 한국 학교. 그래가지고 저희 그 아내가 학교 끝나자마자 땡 하고 그러면 애들 데리고 바로 학교 도서관으로 갔어요. 학교 도서관에서 1시간 계속 예, 책을 읽어주지는 못하고 책을 읽었어요. 이렇게 책을 많이 읽어주면은요, 책이 좋아진대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도서관을 자주 데려가야 된대요. 요즘에는 이제 책 같은 중고책이 많이 나와요. 뭐 당근마켓 아시죠? 좋은 책을 많이 싸게 저렴하게 살 수가 있어요. 정말요. 그래서 책을 아무튼 많이 사고 또뭐 당근으로 다시 팔았다 또 새로운 책 사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요.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 2학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때도 책을 많이 읽어줘야 된대요. 근데 이때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스스로 읽기를 해야 된대요. 자, 이제 그 보통 동화책을 이렇게 스스로 읽잖아. 동화책에서 조금 이제 글자가 많은 책을 읽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냐면은 장벽이에요, 장벽. 이 동화책에서 책이 글자가 많은 책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장벽을 못 넘어요. 예. 근데 이 장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스스로서 책 많이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글자 있는 책에서 다시 또 이제 어려운 정말 책들 거기도 장벽이에요. 많은 사람이 이 장벽 못 넘고 그냥 주저앉아 큰 계단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이때는 아무튼 스스로도 책을 좀 읽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2주에 한 권, 250페이지 정도, 굉장히 좀 두꺼운 책에 250페이지 정도는 2주에 한 권 정도 읽어야 된대요. 소리내서 읽기도 해야 되고 좀 느리게도 읽어야 된대요. 그래서 소리내서 읽고 느리게 읽고 이 책을 제대로만 읽어도요. 이해력이 굉장히 업데이트돼요. 좋아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또 이제 효과적으로 책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요. 질문하면서 책을 읽어요. 질문하면서 책을 읽는다는 말, 이 책 왜 이렇게 이야기했지? 난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두 번째는요. 저자하고 대화해 보는 거예요. 저는 자주 해요. 산책을 가면서 아니 아저씨 이 책 이렇게 썼는데 저는 반대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새로운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그러면은 글짓기도 좋아요. 그리고 또 이제 책은 어떻게 봐야 된다? 좀 더럽게 봐야 돼요. 마음에 와닿는 문장이 있어요. 밑줄을 확 긋고 빨간색으로 밑줄을 긋고 그 옆에다 한두 마디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요. 책 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책을 볼 때 책이 뭐 힘들고 어렵다. 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부터 보세요. 어떤 친구들은 공룡 이야기를 너무 좋아하지 계속 공룡 이야기만 봐요. 그 어머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 너는 왜 계속 공룡 책만 봐? 그러지 마세요. 그 책이 좋아서 읽는 거예요. 제 아는 친구 중에 하나는 어떻게 책을 봤느냐면 역사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 역사만 팠어요. 계속 역사책만 봤어요. 동화책. 처음에는 동화책이었죠. 근데 학교에 공부도 잘 못했어요, 이 친구. 근데 역사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역사를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역사만 봤어요. 다른 수학도 별로 좋아해, 성적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역사만 봤어요.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이 친구는 중국에 있었던 친구인데 중국에서 북경대를 갔어요. 북경대는 중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 역사학과를 갔어요. 이게 역사에 계속 파고들면은 그만큼 이해력이 생기면요. 나중에 다른 책을 보고 다른 영역의 공부도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책?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자, 자기가 좋아하는 책 있으면 서점 가서 좋아하는 책에서 엄마 이 책 사주세요. 꼭 이야기하세요. 어려운 책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일단 자기가 좋고 재미있는 책. 책은 놀이예요.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없는 책이 있으면 이게 어려운 책이네. 그럼 내 수준에 맞는 책에 다시 한번 고르세요. 예, 그리고 재미있는 책. 그리고 나 뭐가 재밌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은 도서관을 딱 가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이 책 재밌을 것 같은 책 한번 꼽아보세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속에 내가 흥미를 갖는 것을 흥미를 갖는 부분들이 꼭 있어요. 그런 책들 뭐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번 봐보세요. 많이 안 읽어도 돼요. 그러나 자주 보세요. 그래서 책이 좋아지면은 여러분들이 이 책을 좀 더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이번 주는 이제 책에 대해서 여기 잠깐 이야기를 했고요. 어떻게 책 보는지도 책을 어떻게 봐야 한다고요? 질문을 하세요. 자, 이 페이지 맨 어떻게 질문하냐면은 책의 맨 앞에 이렇게 보면은 꿈 넘어 꿈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막 나무가 있네요. 그러면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여기에 꿈이라는 이야기에 나무가 이렇게 많았지? 나무가 한 그루가 아니에요. 몇 그루가 있어요. 그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다 작아요. 왜 이렇게 나무를 작게 그려놨지? 그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림책을 보면서도 질문을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책이 재밌어져요. 흥미있어져요. 책 질문하면 봐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질문을 엄마한테도 하세요. 엄마 아빠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왜 이랬어요? 그러면은 나 엄마 아빠의 생각들은 훨씬 더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것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그 책으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것 정말 좋아요. 책 질문하고 저자한테 물어보세요. 직접 메일을 써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미 돌아가셨다면 그냥 저자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물어보세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줄을 꾸면서 해보세요. 밑줄을 끄면 이 책 너무 좋아. 이 부분만 밑줄 그으세요. 그리고 밑줄 그었던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보더라도 눈에 띄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장이 막 외워져 버려요. 자주 보면은. 그러면 내가 말하는 수준이요. 아까 정말 너무나 우리
그 3D 펜, 예술 너무 좋아서 어려운 단어를 막 써서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주는 이번 달은 열정이에요, 열정. 자, 열정이 뭐냐? 열정이란 품성, 아까 품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좋은 품성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열정. 열정은 뭐냐면은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낸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기대 최선을 이상의 다해 일을 해낸다. 기대 이상의 기대 일을 이상의 해낸다. 일을 오, 너무 해낸다. 잘했어요.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기쁨으로 최선을 최선을 다해 다해 최선을 기대 다해 이상의 기대 일을 이상의 해낸다. 일을 해낸다. 예. 미국에서는 센트를 저기 식당에 가면 팁을 줘요. 보통 가장 낮게 주는 팁이 20센트인데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20센트보다 더 많이 준대요. 50센트를 준대요. 왜? 50센트를 주면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데요. 예, 그래서 기쁨으로 기대 이상의 일을 해내는 거예요. 자, 그럼 열정을 가지려면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뭐 해야 되냐? 힘을 가지세요. 열정이 없이 사는 것은 죽는 것이다라고. 여기 잠깐만. 이 지나가 버렸다. 이게 지금 그 열매예요. 이게 무슨 열매인 줄 아세요? 무슨 열매일까요? 씨앗이에요, 씨앗. 선배님, 네, 이 씨앗인데, 박청아님 음소거 좀 예, 씨앗이에요. 음소거 부탁드릴게요. 네. 네, 잠깐만요. 네, 문서희 선배님 공동모습도 해놨어요. 예. 자, 지금 이 씨앗이 무슨 씨앗일까요? 엄청 큰 나무 씨앗이 아까 뒤에 봤는데 무슨 씨앗이냐면요. 이 바오밥 나무 씨앗. 콩팥 이 바오밥 나무 혹시 아세요? 여러분 바오밥 나무 혹시 그 TV에서나 본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이따가 끝나고 나서 그 유튜브나 이 구글에 네이버에 검색을 해봐요. 바오밥 나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바오밥 나무 사람 키보다 엄청 커요. 너무 커요. 근데 그 씨앗은요 동전보다 더 작아요. 여러분 우리 그 내 안에 있는 꿈이 있잖아요. 꿈의 크기만큼 우리의 인생의 크기도 결정이 돼요. 그럼 내가 큰 꿈을 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도 큰 인생이 돼요. 자, 한번 진짜 사례를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짐 캐리 혹시 알아요? 마스크라는 영화가 있어요. 옛날에는 정말 유명했는데 지금은 잘 안 볼 거예요. 하도 옛날에 유명한 적이라서 마스크 마스크가 있습니다. 마스크가 있는데요. 이 마스크 영화에 나오는 이 영화 배우가 짐 캐리예요. 근데 짐 캐리가 이 캐나다에서 사는 사람인데 미국 작가가 그 그 연기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왔어요. 헐리우드에 와가지고 여러 군데 막 연기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너무 낙심이 됐어요. 그때 짐 캐리가 수첩에서 미국에서는 이런 수표를 써요. 수표를 써주면은 은행에서 그 돈을 찾을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1,000만 원 당신한테 드릴게요 해가지고 진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수표를 해가지고 잘 사인해가지고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은행을 가지고 가면은 이 사람 수표가 이 돈 주세요 그러면은요 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빼가지고 은행에서 이곳에 줘요. 근데 짐 캐리가 정말 너무나 가난하고 아무도 자기를 찾아주지 않은 그때에 헐리우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적어요. 자기에게 1,000만 원 스스로 자기에게 1,000만 원이 아니라 몇 달러예요? 2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달러. 오케이. 1,000달러. 1,000만 달러죠. 1,000만 달러 이렇게 딱 수표를 적어요. 너는 앞으로 1,000만 달러를 받는 그런 주연 배우가 될 거야.
그리고 나서 5년 뒤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이 수표를 꺼내들어요. 그래 나는 $10,000 벌 거야. 그리고 5년 뒤 어떻게 됐냐면은 이 사람이 1,700만 달러를 받아요. 그런 유명한 배우가 돼요. 이처럼 꿈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를, 그러니까 내가 어떤 꿈을 꿔야 될까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남을 베풀고 싶은 것도 이런 큰 꿈을 꾸세요. 예, 정말 큰 꿈을 한번 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남을 베풀어주고 싶은 일. 이렇게 질문을 해보세요. 꿈이 뭔지 모르겠다. 여러분 꿈이 있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슈퍼맨이 됐다.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나는 뭘 하고 싶은지. 환경 생각하지 마시고 뭐 여러분이 정말 부자이고 뭐든지 할 수 있다 생각했을 때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꿈이, 그리고 나중에 꿈은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일단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 자, 이렇게 이게 마인드맵이라고 그래요. 나의 꿈, 갖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거, 뭐 가보고 싶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요. 원래는 이 시간에 좀 마인드맵을 그리면서 꿈을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일단은 그런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어머니, 부모님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마인드맵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해보고 싶은 거, 가보고 싶은 거, 이루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이렇게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열정을 가지려면요. 열정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자기가 잘하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보세요. 어떤 꽃이 딱 눈에 띄나요? 여러분 어떤 꽃이 눈에 띄세요? 노란색. 노란 튤립이요. 네, 수많은 빨간 꽃들 중에서 노란 튤립이 보이죠?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학생들하고 이제 꿈 이야기를 할 때 너희 꿈이 뭐야? 아까 잠깐 이야기했는데 부자 되겠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부자가 되고 싶은데? 좋잖아요. 그래. 그럼 다시 한번 물어봐요. 부자 돼서 뭐 할 건데? 그때는 별 할 이야기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부자 되겠다고, 부자가 좋다고, 돈 버는 게 좋다고, 나도 부자가 되고 싶을까요? 성적 가지고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근데 성적이 좋은 사람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내가 좋아하고 나다운 거, 정말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거 할 수 있어요. 저는 그거 했으면 좋겠어요. 또라이라는 말 있죠. 저는 때로는 또라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다 너 아니야. 그 뭐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도 또라이는 안 하는 것 하는 사람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나하고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좀 또라이 좋아해요. 저 정말 또라이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그 친구들은 노란 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해낼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친구들이에요. 자기 이야기 하세요. 이렇게 세상은 자기 여러 가지 이야기, 여러 가지 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름답고 꽃이 아름다운 거예요. 똑같은 색깔의 꽃만 있어서는요,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지 마세요. 내가 잘하는 것이 있어요. 그거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그거 찾으세요. 괜찮아요. 실패도 괜찮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할 때 오랫동안 그것을 해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걸 하지 않잖아요. 부모님이 이야기한 거 하잖아요. 오래 못 가요. 한번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체구가 작은 소년이었어요. 체구가 너무 작아서 체력이 안 되고 체력이 안 좋으니까 친구들이 하는 것만큼 내가 활동하지 못하는 내 스스로를 보면서 작아지는 내 스스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를 가볍게 보고 그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넌 안 돼. 그냥 얘가 뭔가를 하면 이미 비웃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이 아이에게 이게 상처로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항상 혼자 지내는 거예요. 혼자 지내면서 뭘 했냐면 사각 틀 안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그 누구도 그에게 넌 안 되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 있으니까. 근데 혼자 가지는 이 취미를 가진다고 해서 이 아이의 마음이 회복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할 줄 아는 게 그리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림 그리는 것밖에 없다 보니까 이 아이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자리 잡히냐면 아 나는 자라서 만화 작가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엄청 열심히 그림을 그립니다. 근데 쉽지 않은 게 자라온 환경이 난 안 돼 이게 너무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실수에 엄청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만화를 그려서 연재하고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뭐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가진 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난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은 나에게 뭔가를 준 거지? 신은 나에게 도대체 뭘 허락한 거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취미인 만화 그리는 것도 포기를 하려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제 그만두자.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제 모든 걸 포기하자. 그 상처 많은 소년이 나의 이런 상처들은 어디서부터 찾아온 거지? 이걸 생각하게 됐대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바로 그 순간.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라고 고민하던 바로 그 순간에 내 상처는 과연 어디로부터 왔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자기의 상처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누구를 발견했냐면 어릴 적 상처 많고 무시당하고 억눌림 당했던 그래서 집에 혼자 와서 울 수밖에 없었던 그 아이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자신인 거죠. 자신의 어릴 적에 자아인 거죠. 그래서 이 상처 많은 어른이 된 소년이 사각 프레임 안에다가 마지막으로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되냐면 집에 와서 홀로 울고 있던 그 어린 소년, 어릴 적 자기의 모습에서 자기를 떠나지 않고 응원해 줄 수 있는 누군가를 그려주고 싶어요. 친구를 그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각 프레임 안에 어린 소년이 등장하고 이 어린 소년은 조그만한 소년이에요. 키도 작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고 봐요. 누가 보면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는 아이야. 이런 아이가 등장을 하고 이 아이의 옆에서 언제나 그를 응원해주는 친구를 만들어주는데 그게 고양이 로봇입니다. 그 고양이 로봇이 능력 없는 소년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지 마.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 네 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너만의 보석이 들어있을 테니까. 이런 얘기를 해줘요. 그 만화가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도라에몽입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줘요. 스스로 울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있다면 제발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를 안아주고 그를 응원해 주세요. 제가 오늘 다른 얘기를 하나 그 또라에몽 이야기입니다. 자, 또라에몽 이야기인데요. 장벽이 서 있다는 거, 방해물 힘들다는 거, 그 다음에 또 내 꿈이 이루기 어렵다는 것은요. 왜 그것이 존재하면 너 정말 그거 원해? 너 정말 그거 정말 원하는 거야? 실은 그 환경이 나한테 질문을 한 거래요. 신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을까? 우리 각자에게 신은 정말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환경도 앞으로 자원도 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정말 나 이거 원해. 나 정말 원하는데 원하면은요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때 열정이 생기고 그때 공부하게 되고 그때 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거 하세요. 예. 다른 사람이 또라이하고 이야기하더라도 괜찮아요. 그거 하세요. 자, 열정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남이 시키기 전에 먼저 스스로 하는 것이랍니다. 그리고 하기 싫은 마음을 이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서는 것이래요. 열정을 가지고 살면 자기 희생이 따르는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책임감과 용기가 필요하죠. 이 세상에 정말 훌륭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쳤던 사람들은 모두가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저희 이제 어떻게 하면 열정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열정을 가진 행동을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세요. 인사 잘하는 사람이요. 성공하게 된대요.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아도 해야 할 일을 주도적으로 하세요. 그 세 번째는요. 자기의 강점, 잘하는 점을 개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투자하세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문제를 보면 적극적으로 해결하세요.
그 다음에 문제는 해결하면 돼요.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선한 시도. 나는 내 자신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작은 시도도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또 열정에 대한 두 번째 이야기를 좀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자, 열정에 대해 좀 배우셨습니까? 네, 너무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분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배님 그 하시기 전에 그 건의가 있어요. 우리 네. 어린아이들을 이제 선배님이라고 부르면 조금 어색해할 것 같아서 혹시 호칭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친구가 어떨까요? 우리 혜원 친구 아니면 준호 친구 이렇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그 사진을 어떻게 이따가 끝나고 찍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찍을까요? 사진요? 네. 네네. 지금 찍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네. 찍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찍었습니다. 언제 찍으셨지? 네네네. 네. 그냥 이 시간에는 그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친구들이랑 부모님은 저한테 이제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5학년 이상의 친구들이랑 그리고 성인분들은 이제 창준 선배님한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2부 시간 갖고 25분에 만나서 이제 광고를 하고, 그다음 5분 동안 광고를 하고 11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소회의실을 제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소회의실은 자, 만들었으니까요. 하나는 이제 그 어린 친구들 소회의실을 만들었고 찾아가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는 주니어라고 하겠습니다. 주니어 친구들 이렇게 두 개를 만들었고요. 지금이 50분이니까 25분까지 30분 제가 활용하도록 할 테니까요. 바로 그 시간에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니어 친구들은 저에게 오시면 됩니다. 자, 스스로 찾아가시면 됩니다. 자. 자. 안녕하세요. 그 기평자 예. 들어왔네요. 그래요? 자, 아직도 참가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구나. 자, 잠깐만요. 제가 세팅 좀 하고요.